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왕 열그대기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 시장도 좀 부진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언제까지 시장이 좀 부진할지, 시장이 좀 언제 또 올라갈지, 그런 코스피 지수에 대한 전망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기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은 번호를 신청하시면은 제공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국내 증시입니다. 지금 현재 12월 12일이고요. 11시 17분 오전장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12월 1일 들어가지고 지수가 계속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FOMC에 대한 관망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는 상대적으로 엔터, 미디어 이런 쪽에 중국 소비 관련 쪽으로 뭐 화장품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좀 밀집이 되어 있는 경향들이 좀 있다 보니까 한한령 해제라든가 제로 코로나 완화 뭐 그런 중국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대비해서는 나름대로 좀 선방을 해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데 코스피는 12월 들어서면서 주가가 계속 조정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낙폭을 지금은 이제 더 이상 확대를 시키고 있진 않아요. 이전에는 상승분만큼 다 이제 떨어질 것 같았었는데 상승을 한 다음에 뭐 쌍봉을 찍은 다음에 조정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 21선을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61선에서 뭐 추가적으로 하락, 뭐 121선에서 추가적인 하락 흐름들은 더 이상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일단은 환율을 우리가 좀 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난 이제 6월, 7월, 8월 계속 환율이 고공행진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차트랑 단순해서 비교를 해봤을 때도 환율이 올라가면 지수가 좀 하락하는 경향들이 있었거든요. 최근에는 우리가 그동안 계속 꾸준하게 하락을 하고 있었다가 이제 반등이 좀 나와줬고 이 2500포인트에서 저항을 받고 주종을 받고 있는 것들이지 낙폭을 확대를 시키는 이전의 하락장들처럼 낙폭을 확대를 시키는 흐름들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낙폭을 예전에는 하락장으로 데드캣 바운스라 해가지고 계속 하락하는 흐름 중에서 반등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계속 하락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하락장이 좀 멈춘 상태에서 우행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충분히 환율도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장을 조성하고 있는 악재 자체, 시황 자체가 변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자이언트 스텝들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환율이 꾸준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상승을 하게 되면은 시장의 달러를 연준해서 달러를 회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의 달러가 마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의 희소성이 증가되면서 달러 가치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는. 자,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였고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원자재에 대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게 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들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지금은 유가도 안정이 되고 있고 물가도 안정 둔화가 되고 있는 추세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이게 소비자 물가 지수 중에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지표입니다. 당시 우리가 보면 이게 전월 대비해서 하락하느냐 올라가느냐 이런 내용들 10월 여기 우리 월별로 9월, 10월 근원이 지금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는 둔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게 소비자 물가 지수거든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해 가지고 지난 7월 이후에 7월에 반짝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계속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8월에는 대폭 축소가 되면서 이제 증시의 호재로 받아들여졌었죠. 지금 다음에 소폭 반등 나오는 모습들이었는데 일단 10월, 11월 일단 대폭 둔화가 된 그런 상태에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오히려 7월 이후에 8월 달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 나와줬었죠. 9월, 10월, 11월. 자, 근데 이번에 예측을 하고 있는 게 0.3%, 0.5%이 정도 수준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원 자체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11월 예측치는 0.4, 0.6. 이 정도 수준들인데 이게 또 최근에 컨센서스에 대한 변화가 좀 있긴 있었습니다. 추세가 일단 이전보다는 낮은 상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달러가 상승하는 것들이 주춤했던 것들이 금리 인상 강도가 물가가 안정이 되고 있으니까 낮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으면서 달러에 대한 가치 상승이 절하되고 있는 거죠. 일단 시장에서 국내에서 원화를 가지고 수입해야 되는 가격들이 예전에는 1,400원대 우리 휘발유가 1,400원대, 1,600원 이렇게 올라갔을 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은 휘발유가 1,300원대, 1,400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옛날에는 1,600원, 1,800원까지도 올라가기도 했었죠.
그거랑 이제 환율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을 넣기 위해서 더 비싼 똑같은 용량이라도 더 비싼 금액을 주고 사느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교를 굳이 하자면 유가 우리가 기름 주유소에서 주유를 넣는 그런 느낌이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환율이 좀 안정화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은 소폭 반등이 나왔는데 추세적인 반등 흐름들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하락도 제한적일 거고 상승도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 있는 이유들이 일단은 12월 15일에 FOMC 한국 시간으로 15일이죠. FOMC가 진행이 되면서 금리 인상을 하긴 할 거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뭐 75bp, 0.75% 금리 인상을 자이언트 스텝을 진행을 했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뭐 이제 빅 스텝 정도 0.50%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고 거의 이게 이제 빅스텝 예상을 하는 것들이고 확률이 72% 가량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뭐 78%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72%로 소폭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자이언트 스텝 27% 가량의 확률을 가지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증시 금리 결정에 대한 확률이 지금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가 이 패드에서 보고 있는 게 물가에 대한 지표를 판단을 하면서 그 다음 우리 내년도에 금리가 결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부분들이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11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된다라고 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13일에 미국 시간 13일로 예정되어 있거든요. 한국 시간은 14일 새벽이 될 거예요. 아니네요. 한국 시간으로 10시 30분 수준으로 되어 있네요. 10시 30분. 12월 13일 10시 30분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지금 이제 예측치는 7.3%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전에는 7.7% 수준에서 둔화가 되긴 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유사한 수준일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수준들인데 이 정도만 시장의 예측치인 7.3% 정도 그리고 0.3% 정도만 낸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폭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진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 지금 뭐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여기 금리 인상에 대한 강도에 대한 변화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한다라고 하면은 큰 변화가 없고 넘어가긴 할 거지만 살짝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게 나온다. 지난 8월 달처럼 쇼크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상 강도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부각될 수 있겠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부각이 된다라는 것들은 경기가 침체가 와야 소비가 줄어들면서 소비가 줄어들고 인건비 그러니까 그런 것들 고용이라든가 지금 고용 시장이 너무 좋은 상황들인데 고용이 줄어들면은 다시 금리를 인상시키는 강도가 약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강도는 필연적으로 경기 침체랑 연동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근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변화만 없다라고 하면은 큰 변수만 없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시장에서 매도하는 것보다 중립 수준의 움직임들을 보여줄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빠르면은 13일 이후에 10시 30분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된 이후에 시장은 그 다음날 14일이 되겠죠. 약간 관망성이 짙은 회복세 보여줄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금리 인상을 하는 것들은 이미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두려운 것들은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변화거든요. 시장이 예측하는 것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의 물가가 나와버릴까봐. 그러면 이제 이번에 12월, 물론 이제 이번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12월 FOMC에서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겁니다. 그 다음 FOMC에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 12월 금리 인상 강도보다는 그 다음에 FOMC를 어떻게 방향을 잡아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만 0.5% 가량 금리 인상을 시키고 그 다음에 75bp 그러니까 0.75% 가량을 금리 인상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올 수 있겠죠. 우려감들이 반영이 되는 거니까. 근데 50bp 0.5% 가량만 계속 인상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환호를 해줄 겁니다. 결국 결정을 하는 것들이 빠르면은 이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13일 장 끝나고 저녁이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금리 인상이 FOMC가 예정되어 있는 12월 15일 한국 시간으로 발표가 되는 게 15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번 주죠. 이번 주에 13일, 14일, 15일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시장은 지금 어느 정도 경계를 하고 있다. 좀 관망성이 짙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당분간은 제가 예상을 하기로는 그 이전까지는 관망성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들은 시장이 떨어지는 거에 뭐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충분히 시장이 떨어지면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것들을 인지를 하시면서 대응을 잡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미 충분히 하락할 만큼 하락한 상태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지금 이때 뭐 종목을 손절을 한다던가 그게 되는 거는 영양가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주가가 떨어졌다라는 그런 종목들을 만약에 가지고 계신다라고 했을 때 뭐 물론 이제 종목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있겠지만 대응을 해서 잡아가는 게 실효성이 높다, 효율성이 있다,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특히 그럴 것 같아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는 상황들이지만 이거는 단기적인 요인들로 수요 부진, 그런 것들은 단기적인 요인들일 거고, 실적이 잘 나온다라는 시즌들이 또 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주가는 그때 당시에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경기가 어렵다라고 해도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은 실적들이 좀 잘 나오고 있었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뭐 장기적인 하락 흐름들 그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어떤 게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반등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가늠을 하면서 정리보다는 대응 관점이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12월 15일까지는 저도 이제 종목을 안내 드리는 것들을 좀 쉴 것 같아요. 15일 우리 소비자 물가 지수 14일까지는 시장을 좀 체크를 해보면서 종목들을 안내를 드릴 것 같은데 종목 받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이 번호로 가지고 문자를 여기서 뭐 무료방이라든가 검색식이라든가 보내주시면 제가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분석 다음 시황, 이 해당 영상에 대한 내용들 계속 듣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